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옆나라 일본만 가도 다수가 작업 브랜드 경차, 준인형급인데 한국은 BMW, 벤츠, 아우디, 한글의 소비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차부심이 심하지. 특히 독일차도 전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좋아하죠. 전세계에서 뭐 독일차가 좋긴 해요. 디자인도 멋지고 좀 차도 잘 나가고 좋아요. 근데 이런 차를 여유있게 끌만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 이제 독일 3사를 뭐라 부르냐, 벤비아라 부르냐. 벤비아, 벤츠, 아우디 맞나? 벤츠, BM, 아우디 앞글자만 따가지고 벤비아. 벤비아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좀 가난한 동네, 못 사는 동네 가도 벤비아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리인간이 사는 곳도 벤비아 많죠. 주택인데 잘 사는 동네 아닌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 우리 동네 별로 그렇게 돈 많은 분들 많이 없는데 차는 다 좋네. 걸어가면 그 생각 안 했어요? 벤츠 많이 보일 텐데, 벤츠 시크디클 많이 보일 텐데요. 520D도 많이 보일 테고, 특히 요즘에 자주 보이는 X3, X4도 많이 보일 텐데 왜 차 관심 없어요? 여자분 또 있잖아요. 벤츠나 이제 BMW는 아실 텐데 520D는 아실 거예요. 근데 좀 주광경이 안 좋은데 막 그런 차가 많아요. 네. 좀 일본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일본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본 가보면 그 세단 차를 보기 힘들어요. 세단 대부분 경차예요. 일본 자동차 회사가 세단을 못 만든 게 아니에요. 정말 잘 만들어요. 세단은 오히려 전 세계 가장 잘 만들걸. 근데 정작 자국 나라에서 안 팔려요. 그 우리나라에 인기 많은 ES300H도 일본 가면 안 팔려요. 미국 가면 인기 많은 도요타 캠리 그리고 혼다 어코드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정작 일본 자국에서는 안 팔려요. 차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서민들이 끌만한 어떤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경차를 좋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경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게 그런 이제 차를 올할부로 구매하는 마인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올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할부로 이제 대출로 구매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아마 조린가님 동네에 그런 사람들 흔할 겁니다. 대부분 대출일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일시불로 할부금 없이 구입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조린간 동네에는.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자급제 거의 없잖아. 다 약정 아니야, 맞잖아요. 참고로 전 자급제입니다. 저는 그런 할부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 할부야. 자동차도 할부, 명품도 할부, 집도 할부, 에어컨도 할부, 다 할부네 이거 뭐. 그러니까 나간 돈이 많잖아 이게. 능력이 안 되면 안 물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도 폼을 잡고 살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나이 많은 분도 좀 있어.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버티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가진 게 없는데 이런 차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차는 또 유지비가 장난 아니게 되잖아요. 유지비가 기름값도 많이 들고 보험료도 비싸요. 거기다가 이 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말이 좋아 구입이지 다 올할부로 샀단 말이에요. 할부로. 그래서 할부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특히나 좀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저런 벤비아가 연식이 지난 모델은 국산차 새 차보다 싸요. 예를 들어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인스피레이션이 아마 4천만원 좀 넘거든요. 새 차로 사면. 근데 이제 그 4천만원 돈이면 왜 그런 말 있죠. 그 돈이라고.
그 돈이면 다른 차 살 텐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면 연식이 조금 지나 뭐 520D나 아니면 좀 벤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길거리에 보면 신형 모델은 별로 없어요. 신형 모델은 한 4년 5년 지난 모델은 좀 있지. 근데 그런 모델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보증 수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언제 고장 날지 몰라 이게. 특히나 외제차는 수리비가 장난 아니거든요. 수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부품 쓰고 힘들다 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보증 수리 기간이 지났어요. 사고 나잖아요. 1,000만 원 우습게 계좌요. 돈이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그런 차들은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차에 모든 것을 걸리면 안 됩니다. 예, 들어가세요. 차가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돼. 남자분들. 차는 그냥 운송소일 뿐입니다. 나중에 내가 돈 벌고 벌이가 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차를 사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무리해서 고생하려고 그래요. 돈 모아야 될 때. 남들 좋은 차 몬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전부 다 할부예요, 할부. 통장 잔고 보면 얼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여유되면 큰 차 타고 싶어 합니다. 다만 경차만 다닐 수 있는 수준으로 좁은 골목길도 많고 각종 유지비 등이 과도하게 비싸 현실적으로 경차를 타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경차 탄 남자 무시하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남자가 경차 타면 벌레 보듯이 보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레 자동차에도 거품이 많이 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허세 문화는 진심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에서 초보 운전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신형 펠리세이드를 봤었는데요. 초보 운전이라고 붙어있더군요. 우와, 초보가 펠리세이드도 타는구나 싶었어요. 차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펠리세이드 좀 비싸죠. 풀업을 하면 5천이 넘을 텐데.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1인 가구가 몰만한 차는 아니죠. 보통 캠핑이나 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는 차고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초보 딱지를 달고 있는 거 보니까 나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어떤 게 많이 보이냐 하면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초년생들이 차를 사잖아요. 차를 사면 웬만하면 중고를 샀습니다. 중고로 좀 오래된 거. 그러니까 차 사고 나도 부담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중고를 한 2, 300 주고 싸게 사고 그 차로 이제 몰았다가 이제 돈 좀 모아서 돈 좀 모이면 이제 그 차는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좀 보다 나은 중고로 갔어요. 이게 국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첫 차를 바로 새 차로 봅니다.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유튜브 같은 검색하면 이제 그런 이제 차 출고기 같은 거 이제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차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차 이제 신청하면 이제 주문 날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차 이제 나왔다고 이제 연락받고 이제 차 출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 찍은 거. 그런 게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차를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차예요. 쉽게 말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차가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 보면 사회초년생들이 첫 차를 새 차로 모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게. 아, 중급 수입이 나온다고요. 물론 여유가 되면 그 새 차를 몰아야 되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 버는 게 뻔하잖아요. 버는데 이제 무리해서 좀 대출받아서 이제 사다 보니까 난 그게 좀 안타까워. 물론 뭐 새 차를 사고 말고 본인 자유인데요. 뭐 그거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요즘 보면 사회초년생 분들도 있잖아요. 작은 차를 안 몰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경차가 잘 안 보입니다. 모니 스파크가 안 보이고 레이 간혹가다 보이고 레이보다 오히려 이제 아만떼나 그 SUV가 많이 보입니다. SUV 특히나 많이 보이는 게 요즘에 보면 이제 셀토스, 트랙스, 스포티지 이런 거 많이 보이죠. 근데 문제는 트랙스 빼고는 좀 비싸 이게.
트랙스가 좀 싸고, 트랙스도 좀 뭐 프로보라면 3천까지 가죠. 트랙스는 양반이야. 근데 셀토스도 프로보라면 3천만원 초반 좀 넘어가고, 스포티지 넘어가면 4천만원대예요. 절대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좀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보다 보니까 분명히 운전하다 보면 긁을 수 있거든요. 사고 날 수 있거든요, 이게. 물론 차를 모르는 건 개인 자유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자동차 구입에 대한 거품이 심하죠. 일본은 좀 빡신 게 뭐냐면, 일본은 세금이나 그 각종 요금 비싸요. 나간 돈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차를 구입하기 힘들어요. 거기에 차고지 증명제라 해서 자기 집에 만약 큰 차를 산다고 하면 큰 차를 살 만한 차고지가 있어야 돼. 차를 댈 만한 곳. 차를 댈 곳을 증명하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식 차고지 증명제를 과연 우리나라에 도입하면 우리나라는 한 90% 차를 구입 못 팝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나라는 그냥 집 사기 전까지는 차는 꿈도 못 꿔. 영년 차를 못 살 수도 있어. 아마 자동차 회사가 반대하지 않을까요? 국가 반대하지 않을까? 아마 현기차 판매량이 반에 반자로 줄어들걸? 분명히 장담하는데. 아무튼 뭐 차를 사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고 뭐 자기가 마음에 들면 사도 되는데, 근데 이 차를 사게 되면 그만큼 나간 돈이 많아져요. 차를 산다고 해서 갑자기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는 항상 여유가 있는 선에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무리해서 차를 끌면 안 돼요. 특히 비싼 차는 끌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